시력교정 수술은 SNU 안과, 백내장 수술도 SNU 안과. 수술로 안경을 벗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시다가 검사 한번 받아보기 전에 마음을 접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눈이 워낙 나빠서 수술 대상은 안 될 거라고 스스로 먼저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도수가 많이 높으면 수술이 힘들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이런 선입견이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안경 도수가 낮아서 깎아낼 양이 얼마 안 되는 눈이 수술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하고요. 도수가 아주 높은 초고도근시가 있는 분이 오히려 교정이 가능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깎느냐가 아니고 눈이 그 수술을 버텨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레이저든 칼이든 시력 교정 수술은 눈에 절개를 하고 각막 일부를 잘라내서 아물기를 기다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타고난 각막이 많이 얇거나 각막 구조가 이미 약하다면 도수가 아무리 낮아도 수술의 영향이 각막 구조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술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이 부족하다는 똑같은 검사 결과가 나와도 20살인 분과 50살인 분은 수술 후에 결과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력교정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각막에 촘촘히 깔린 각막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데 젊은 분의 눈은 신경이 일부 잘려도 그 충격이 크지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뻑뻑하던 눈도 한 반년쯤 지나면 거의 원래대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눈물샘과 각막 표면의 세포들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각막 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재생되는 정도도 쭉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40살, 50살을 넘기면서 눈물의 양도 점차 줄어들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잡아주는 기름 성분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각막 신경도 손상이 되면 다시 눈물 성분을 만드는 힘을 되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눈이 뻑뻑해서 눈 뜨기가 힘들거나 책이나 화면을 보다 보면 글자가 흐려져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산다 하는 분이라면 이미 눈 표면에 눈물층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신호인 거죠. 이런 눈의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잘 보이지만 계속 뻑뻑하고 껄끄러운 증상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나 생활 패턴,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건조증 회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서 건조증이 이미 심했던 분들은 건조증을 치료하고 눈이 회복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고생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눈물량 검사 결과가 똑같아도 나이나 다른 요인들 때문에 수술 후의 상태는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력 교정에는 각막을 전혀 깎지 않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각막을 깎아서 도수를 줄이는 대신에 눈 안에 얇은 렌즈를 하나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바로 렌즈 삽입술입니다. 말 그대로 안경을 눈 속에 넣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막을 손대지 않으니 눈물 신경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앞서 말한 안구 건조증이 각막을 깎는 수술보다 덜합니다. 게다가 깎아낼 각막이 필요 없다 보니 각막이 얇거나 혹은 도수가 너무 높아서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안 된다고 거절당한 눈이 이 방식으로는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각막을 깎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에게 가능한 수술은 아닙니다. 이 방식은 각막이 아니고 눈 속에 공간이 중요한데요. 바로 렌즈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 렌즈가 들어갈 공간이 좁으면 렌즈의 높낮이가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을 수 있고 안압이 상승하거나 백내장이 발생하는 등 합병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눈 속의 구조를 보는 여러 종류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눈 속의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렌즈 위치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실제 렌즈가 들어가는 이 홍채 뒤쪽의 공간은 직접 보고 측정할 수 없는 위치여서 예측에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양쪽 눈이 비슷하지만 간혹 같은 사람 눈에서도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면 도수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렌즈의 크기나 렌즈를 삽입하는 방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양쪽 눈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죠.
이런 눈의 모양이나 특성은 타고난 부분이어서 바꿀 수가 없고 최대한 그 눈에 맞는 렌즈를 주문하고 수술 방법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이유로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하다는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술 방법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막이 너무 얇다거나 도수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스마일 라식 등의 시력 교정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가장 먼저 추천할 수 있는 수술은 각막을 깎지 않고 눈 안에 렌즈를 넣는 안내 렌즈 삽입술 ICL 수술입니다. 도수가 아무리 높아도 렌즈는 그 도수에 맞게 주문해서 넣으면 되니 레이저로는 깎을 수 없는 초고도 근시도 렌즈가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완전히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 각막 두께가 얇아서 수술을 포기하려던 분이라면 내 눈 속의 공간이 렌즈 삽입술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눈 속의 공간이 좁고 모양이 좋지 않은데 각막은 형태가 좋고 두께가 충분하다면 고도근시와 고도난시가 있어도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40대 후반 이후면서 밤에 운전할 때 불빛이 번지고 낮에도 눈이 부시고 뿌옇게 침침한 게 제일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이가 들어서 시작이 됐다면 그 원인이 각막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되기 시작한 초기 백내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각막을 깎아서 도수만 맞추면 시력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지만 정작 빛번짐과 침침함의 원인은 남아있고 몇 년 지나면서 백내장이 더 진행이 되면 시야가 다시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노안이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돋보기를 써야 하고 그래서 생활이 금방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각막을 깎는 시력교정술이나 도수를 교정하는 렌즈 삽입술보다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주는 노안 백내장 수술로 근시와 난시, 노안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도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맞춰서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초고도 근시나 원시, 초고도 난시가 있더라도 충분히 같이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없다는 눈이 백내장 수술로 수정체를 손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말끔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술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더라도 최종 판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수술의 어려운 이유가 눈의 도수 때문인지 구조 때문인지 건조증이나 염증처럼 치료 후에 상태가 좋아지면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어렵다면 각막을 깎지 않는 렌즈 삽입술은 가능한지, 백내장이 조기에 진행되는 분들은 노안 백내장 수술과 같은 다른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순히 시력이 얼마나 나쁜가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눈에 어떤 수술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안경을 벗는 길은 생각보다 여러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적어도 하나는 충분히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